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제6회차 생산 1급 이론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때요? 이번에 조금 생산해서 어때? 요거는 못 풀었으면 좋겠어. 툭 하고 문제 던져준 문제가 있어요. 있죠. 맞아요. 요즘에 ERP 전반적으로 각각의 모듈마다 킬러 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문제가 보여요. 어렵게 낼게.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 보이니까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 하지만 이번 시간에 알아두면 다음번에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문제에는 조금 집중을 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그런 형태에다가 사례를 더 씌우는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형태일 때는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 사례를 읽으면 정답이 도출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봅시다 라고 코멘트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들을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대비해 두었다가 시험에 적극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해 보면요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런 것을 예상했었지? 이런 거 당혹스러움이 확 줄어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와, 1번 문제부터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요. 다 이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큰 사이즈의 문제가 적진 않아요. 계산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을 요약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쉽게 나온 문제는 또 쉽게 풀이하고 넘어가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기 사례에서 생산이 도입한 블록체인 기반의 ERP예요. 네, 블록체인 기반의 ERP 생산관리 시스템의 특징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일단 블록체인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 블록체인을 뭐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죠, 블록체인은. 하지만 수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다. 일단은 뭐 하겠다? 어렵게 만들어 놓겠다. 저는 블록체인 하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게 중심이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계속 나와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말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쉽게 뭔가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이죠. 그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생산은 생산 공정 데이터와 원재료 입출구 내역의 위조와 변조 방지 및 이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끌어온 거예요. 왜요? 블록체인 하면 변경하는 거 어렵고 위조하는 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형인 ERP 생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공정별로 작업 내역을 블록 단위로 기록하고 그 블록은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여러분 다시 한번 변경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변경 안 되게 투명성에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만들겠다. 블록체인으로. 이런 얘기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각 블록에는 생산 정보뿐만 아니라 암호화 해시 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 깨부시기가 더 어렵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관련 부서가 실시간으로 그 이력을 볼 수 있어요. 검증하고 공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생산관리팀은 이를 통해서 공장 이력의 무결성의 확보와 품질 검사 대응 시간의 단축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죠. 생산 정보가 포함된 블록은 순차적으로, 그렇죠. 순차적으로 연결돼서 변경이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네트워크 참여 부서가 모두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를 갖습니다. 생산 데이터 무결성
확보하고 이렇게 품질 감사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네, 한 명의 시스템 관리자가 블록을 여러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블록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이 뭐예요? 블록 체인이에요. 연결.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 명이서 여러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기존의 ERP 같은 경우는 권한을 가지면 수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시스템의 관리자만 블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 네,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앞에를 드러내야 돼요. 이만큼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고 검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한 사람이 막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아니다. 한 사람이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여러분 체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각인시켜 주세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 블록체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주 무결성하고 여러분 어때요? 투명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보를 여러분 다 공공연하게 볼 수 있어요. 신뢰성 높일 수 있지요. 하지만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 수정이 어려워. 이런 생각을 꼭 특징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가면서 이야기해봤어요. 자, 경제적인 여러분 뭐 했어요? 포럼입니다. 네,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의 규범 5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인공지능은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공동의 이익, 공익이죠. 공익과 이익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데이터 권리 또는 개인정보를 감소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표현 써 있어야 되겠죠. 감소시켜야 한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강조한 바가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 교재에도 네,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나열해 놓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인간을 파헤치거나 파괴하거나 속이는 자율적인 힘을 인공지능에 절대로 부여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겠죠.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파괴해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로서 어렵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 교재를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마지막 중에 붙어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렇죠? 인공지능 비즈니스 적용의 프로세스 순서를 골라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어때요? 비즈니스 영역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요. 목표 수립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1번,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목표 수립을 여기에서 한다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리고요. 데이터 수집하고 적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죠. 그리고 나서 배포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이런 순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2번 이렇게 간편하게 골라줄 수 있는 문제고 이건 여러분 어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던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렵게 문제풀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일반적으로 ERP 구축 전에 수행되며 단계적으로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볼까요? 단계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계산해 나가는데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BPI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 2번. 이런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출제됐었던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었던 문제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요. 앞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결국은 뭡니까? 이거죠. 갭 분석. 이 차이 분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설명한 것을 골라줘라. 여러분 뭐에 대한 얘기예요? 패키지 기능과 2B 프로세스의 분석, 그 차이 분석의 차이점.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갭 차이. 갭 분석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고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가볍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풀 게 많아요. 네, 계산하는 문제가 어떤 모듈보다 제일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죠. 자, 5명이 100개를 생산했대요. 5명이 100개 생산성에 대한 문제죠. 자, 20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하던 공정에서 4명이 100개를 생산했대요. 자, 그러면 나누기 해주면 어때요? 2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20개 만들던 공정인데 몇 개를 더 만든 거죠? 5개가 더 증가했어요. 이 5개만큼 증가한 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향상된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5 나누기 20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뭐 나와요? 0.25.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25%.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네, 2번. 이렇게 빠르게. 이건 어때요? 잘 나오는 문제잖아요. 매번 출제되는 문제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워밍업 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왜요? 뒤에 더 사이즈가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정도는 눈 뜨면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7번 가볼까요? 자, 보기에 생산관리에 대한 시제적 단계별로 나눈 것을 여러분 나열한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네,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이죠. 여러분 무엇을 예전에 어땠대? 수작업에서요. 그죠? 공업화가 되는 그 초창기 시점에는요. 부품들을 어떻게 여기에도 끼우고 저기에도 끼우고 저기에도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고급스럽게 포장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호환성 부품을 그렇죠. 이런 시대적 단계, 뭐를요? 이렇게 우리 뭐라고 써 있어요? 호환성 부품이라는 것은 거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작업에서 공업화 초기로 들어올 때 뭐가 제일 우선시되었어야 했다. 부품 같은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줘서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무슨 뜻? 호환이 될 수 있어? A 제품 썼다가 B 제품도 쓸 수 있게끔 호환할 수 있는 부품들을 만들어내자. 이게 첫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귿 이렇게. 그 다음엔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들어오는 거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쵸? 그래요. 그래서 작업자 뭐 진짜 효율이 되게 중시가 됐던 시점으로서 뭐에 대한 것을 많이 해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같은 것들을 막 행해서 뭐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엔요, 여러분 뭐 나올까요? 연속 조립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연속 조립이 세 번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속 조립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포드에 뭐가 나옵니까? 대량 생산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 떠올려주면서 여러분 생각을 이어가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어질까요? 우리 이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있어요? 통계적인 품질 관리.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 기업에 모두 다 전사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들어서는요, 우리 이 얘기 나오고 있죠. 친환경적인 생산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이 문제는요, 누가 보면 되게 쉽네 라고 할 거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세밀하게 봐야지 라고 하면요, 어렵게 나열하면서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 표현 썼냐고요? 봐봐요. 요즘 어때요? 생산관리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친환경이죠. 요즘 들어와서 에코. 그죠? 자, 이것이 맨 마지막에 나열될 수밖에 없는데 리을이에요. 리을이 맨 마지막에 나열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내가 나 호환성 부품까지는 알겠어. 그죠? 알겠는데 내가 이거 나열하다 틀렸네. 하지만 마지막 친환경? 그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잖아. 나열하면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했지만 네, 이에 대한 설명은 한 번쯤 들어보면 굉장히 또 흥미로울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네, 이런 문제로고 어떻게 풀까? 중간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센스를 살짝 가미해서 풀어보셔도 좋은 문제풀이 방식이 됩니다. 그죠? 좋았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수요 예측의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측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바로 첫 단계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측의 몇 단계? 예측의 7단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목적과 용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했었다. 그죠? 네, 아마 전전 시험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1급이었는지 2급이었는지가 조금 네, 아리송한데요. 어쨌든 7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해 줘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문제 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보기는 자동차 생산기업인 생산 자동차 생산 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주식회사 생산 자동차의 생산 라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자동차 조립은 차체 조립하고 도장하고 엔진을 탑재하고 검사 같은 그런 공정이 일정한 순서로 정해져 있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각 공정의 작업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가 유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설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량 생산을 구축하고 있을 때 여러분 유연성이 어때요? 적죠. 그죠, 여러분?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1번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공정별로 기계 배치를 한다든지 주문에 의한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범용성,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범용성 기계 장치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뭐요? 잡숍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다. 대규모 이렇게 설비를 통하고 있다.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라면 유연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같이 공부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현 재고가 50개입니다. 예측 수요가 30개고요. 고객의 주문이 20개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음 주 예상의 재고는 몇 개인가?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현 재고가 어떻다고요? 현 재고가 50개래요. 그쵸, 여러분? 네. 그리고요, 예측의 수요, 예측치가 몇 개? 30개래요. 그쵸? 그리고 실제 고객의 주문이 몇 개? 실제 수요량이 몇 개? 20개래요. 그렇다면 다음 주 예상되는 재고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에 예상되는 재고. 그쵸? 그럼 이 재고잖아요. 기말 재고. 그게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표로 나왔다가 말로만 띡 하고 나오니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쵸? 한번 좀 잠시 멈칫하시면서 정지 버튼 눌린 것처럼 문제를 아마 뚫어지게 쳐다봐 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 배웠나? 배웠거든요. 수요 예측치와 실제 여러분 수요가 20개다. 둘 중에 어떤 거? 맥스가액 선택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현재 50개고요. 여러분 이 중에 큰 거 30개를 차감해주면 기말재고 몇 개? 20개 남습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는 문제죠? 좋아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완료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11번. 일정 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1번 A전자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 간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 간 작업 스케줄을 밀착 연계하여 이를 통해 일일 생산량을 8% 증가시켰습니다. 뭐 했던 얘기입니까? 작업의 흐름을 신속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2번 B.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조립 라인의 생산량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에로 공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 스케줄을 배정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병목 공정, 에로 공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고려 없이라니요. 그러면 여러분 작업 스케줄이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꽉꽉 막혀가지고 아유, 여러분 올바르지 않죠. 이렇게 에로 공정이 발생이 됐다라면 그 능력을 보강해 줘야 되겠죠. 증강시켜 주려고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구나 라는 것은 정답 2번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일정 계획에서의 여러 원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C 화장품 제조사는 다품종 화장품 생산에 설비 전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유사 제품 같은 걸 묶어서 배치 스케줄을 구성함으로써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뭡니까? 작업들을 안정화시켜서 가동화를 증진시키겠다라는 말편이 들어가 있는 거죠. D 자동차 제조회사는 조립 라인의 세부 일정 계획을 최적화하여 설비 전환을 단축시켰고 납기 리드 타임을 기존보다 2일 앞당겨서 OEM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생산 기간을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같은 게 하나의 보기 박스로 놓고 이 아래의 사례에서 적용된 뭐요?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원칙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봅니다. 유형을 약간만 변형해도 다른 문제의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 가져다가 보기는 비슷한데 여러분 지문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형태 보실 수 있게 될 거니까 예상이 돼요. 그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꾸 이런 내용 얘기하면서 작업의 흐름을 신속화한다. 그런 원칙들을 여기에 이렇게 녹였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곁들인 겁니다. 따라서 그렇구나. 조금 더 내용들을 살피면서 읽어주면서 넘어와 주셔야 되겠죠? 문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얘와 같이 영문의 약어로 작성해 주세요. 네. 자, 주식회사 생산전자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생산하기로 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품목의 품목들의 품목, 규격, 소유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그렇구나. 자, 스마트폰의 작품목 간의 상호관계를 계층적으로 나타낸다. 그려지는 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너무 쉽게, 그죠? 최상의 완제품은 레벨 1으로 지정하고, 네, 각 계층의 부품이 더 이상 독립부품목으로 분리가 어려운 최종 단계까지 자품목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며 그 수량, 변경의 이력, 유효 일자 등의 정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국어로 하면 자재 명세서. 여러분, 그런데 영문의 약자로 쓰라고 했으니 BOM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자, 문제 13번으로 넘어가 봐도 되겠죠? 공정계획표에 따라서 주공정을 아래와 같이 입력해 주세요. A, B, C, D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타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다행인 것은 여러분 많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번 구해볼까요? A에서 B 가고 B에서 요거 적어가면서 오케이. A에서 B 가고 B에서 E 가고 E에서 G를 갑니다. 자, 4일에서 7일 더하면 11일, 11일에서 7일 더하면 18일이죠. 자, A에서 여러분 C로 갑니다. C 가고요. D 가고요. D에서 E로 가야 되겠죠? 펜을 조금 색깔을 달리 쓸까요?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E 갔다가 G를 갑니다. G 공정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3일에서 6일 더하면 9일, 9일에서 3일 더하면 12일, 12일에서 7일 더하면 19일. 자, 또 마지막
A에서 C 갔다가 C에서 F 갔다가 F에서 G 갈게요. A에서 C, C에서 F, F에서 G 해주었더니 3일, 2일, 5일 걸리고요. 5일에서 9일 더하면 14일이죠? 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요? 주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구해버렸네요. 여기 있네요. 어떻게? A, C, D, E, G 이렇게 A, C, D, E, G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되게 많이 복잡한 것도 풀어봤었잖아요. 저랑. 그죠 여러분? 네. 이 정도는 손쉽게 풀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절차 계획에 대한 이야기. 절차 계획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작업 단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 흐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우리 절차 계획에서는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어디, 작업의 장소 같은 것들을 결정해 준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에 들어가지 않는 거 여러분 정답 3번. 손쉽죠? 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 왜 주겠어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문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15번 넘어가 볼까요? 공정 분석을 위한 공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작업 대상물을 보관 또는 저장하는 상태는 저장 또는 보관 공정이다. 맞는 이야기. 품질, 표준에 대해서 가공품의 가공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검사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재료의 변화, 작업자의 작업이 발생하는 공정, 가공, 조립 등은 가공 공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 품질, 수량, 치수들을 점검하는 단계는 검사 공정이라고 하고 이 검사 공정에는 품질 검사와 수량 검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품질 검사는 정사각형의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쓰죠? 제가 맨날 다이아몬드 얘기해요.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이렇게 모형을 얘기할 때 마름모라 그러죠. 마름모. 요 표현을 썼어요. 마름모. 그죠? 네. 제가 출제했다면 아마 다이아몬드 모양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죠?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니까요. 마름모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쁘지 않지만 마름모를 그려봤어요.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됐나요? 네. 자, 수량 검사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네모 박스. 그죠?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 많이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손쉽게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줄 수가 있었다. 그죠, 여러분? 네. 자, 1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간트 차트 안 나오면 섭하죠. 매번 출제가 되는 요소죠. 네, 그런 문제들입니다. 간트 차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프로젝트 전체의 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인 작업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 자, 일정 기간에 대해 계획된 작업량만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표현부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간트 차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간트 차트라는 거는 계획된 작업량 그리고 실제로 달성한 완성한 그 작업량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동일 도표상에서 그 가로선 안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써먹을 수 없어요. 다시 재생 불가능. 그죠? 싹 지워주세요. 지어주시고 각 개별 작업에 소요될 기간을 전문가 의견,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작성된 차트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런 말편. 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이야기고 한 번씩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겠구나 꾸며지는 말편으로 시험에 언급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고 앞뒤로 꾸며주는 말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요거 아주 틀렸으니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간트 차트로 하는 것은 계획된 실제 작업량과 그쵸?
네, 계획된 작업량과 실제로 달성한 작업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도표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간트 차트인데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땠어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충분히 또 언급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간트 차트로 알 수 있는 정보들. 언제 끝나? 언제 또 시작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었죠? 그런 정보들을 또 활용해서 문제 출제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자, just in time 지트 생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뭐예요? 그렇죠.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죠? just in time, 이렇게 지트 생산 방식은 대규모 보자마자 저는 뭐야, 1번이 답이네 라고 처리했어요. 왜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소규모로 생산을 해가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주는 것이 just in time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대규모 로트 생산을 한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그쵸 여러분? 네. 나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 들어가 있죠. 일본 기업의 경영 환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도요타 대표적인 기업 이름이죠. 시험에서도 그렇게 대표적인 기업의 이름을 막 열거하고 있으니까 저 또한 조금 열거해 볼게요. 그죠? 지트 생산 방식은 생산활동에 낭비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요. 네, 제조준비 시간의 단축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부응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겠다. 네, 아주 틀린 말이 떡하니 나와 있는데 넘어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나머지를 답으로 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죠.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속도를 내야지 했지만 속도가 잘 안 났죠. 하지만 풀어볼게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존슨의 알고리즘 같은 게 나오죠. 네, 나왔어요. 자, 알고리즘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요. 여러분 여기가 3분이 가장 작다 해서 어떻게 해요? A 작업장에서 가장 빠르면 여기에다가 제품 3번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제품 3번. 그리고요 4분은요. A 작업장 A2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끝에다가 여러분 가장 A2가 가장 짧다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적어주셔야겠죠? A1 작업장 이렇게 B 작업장 통틀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분 제품 2번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6분이 여기 있다. 자, 따라서 제품 1번이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중복된 것들은 지워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적어줘야 되는 거 나열해 볼까요? 7분이 더 빠르죠? 따라서 제품 5번 지우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 8분이니까 6번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쵸? 네, 그래서 순서를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작업의 완료 시간과 유효 시간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3번 제품 3번, 1번, 5번, 6번, 2번, 4번입니다. A가 있겠죠. 제품 A1, A 작업장, B 작업장이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자, 제품 3번은 몇 분 걸린대요? 0번부터 여러분 3분이 걸린대요. 이런 얘기죠. A 작업 끝나면 여러분 어때요? B 작업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A2 작업장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A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분 지나고 나서 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3분이 지날 때까지 A2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휴 시간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7분을 카운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부터 시작해서 7분간이니까 10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작업이 7분간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품 1번 몇 분 걸렸대요? 6분 걸렸대요. 그러면 이 시간에 받아서 6분간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3분부터 시작해서 6분 더해주면 9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진행이. 그쵸? 이게 끝나면 B작업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에서 끝났고 그러면 9분간 이루어질 거니까 19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요. 5번. 5번에는 7분과 12분. 그쵸? 그러면 어떻게? 9분에서 7분 더하면 여러분 어떻게? 16분이 될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12분 걸렸다고 하니까 19에서 12분 더해주면 몇 분 걸리죠? 31분까지 작업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6번은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8분, 9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따라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9분하고 8분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9분이고 여기는 8분을 더해줘야 돼요. 그쵸? 그럼 16분부터 시작해서 9분을 더해주니까 25분이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 31분에서 여러분 8분 더해주면 39분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겠죠. 한번 풀어보면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품 2번에는 8분과 5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가야 되겠죠? 25분부터 시작해서 8분간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더해주면 33분까지. 자, 5분간 진행이 되는 거니까 39분부터 5분간이니까 여러분 44분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말하면서 하다가 막 암산해가지고 네, 틀릴까봐 천천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4번 가볼게요. 4번 11분 걸렸다, 4분 걸렸다입니다. 자, 그러면 33분부터 시작해서 11분간 44분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A 작업장에서는 44분에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B 작업장은요, 여러분 몇 분? 4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44분부터 시작해서 48분까지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작업에 여러분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A가 작업할 때는 얼마나 들었고 B가 작업할 때는 얼만큼 시간이 소요가 됐는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6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1분 더하기 7분 더하기 9분은 했더니 몇 분? 44분. 그냥 계산만 했을 때 소요 시간을. 그쵸? 네. 9분 더하기 5분 더하기 7분 더하기 4분 더하기 12분 더하기 8분은 여러분 몇 분? 45분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로 실질적인 여러분 소요 시간들을 계산해 봤을 때는 이렇게 44분, 45분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따져봤을 때 44분이고 여기 따져봤을 때 45분인데 지금 작업했을 때는 A와 B를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소요되는 시간은 48분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여러분 유효 시간을 따져볼 때는 이거죠. 48분에서 유효 시간 총 실제 시간을 빼주시면 몇 분? 4분이라는 유효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총 작업이 이 두 가지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 따져봤을 때 그쵸? 따져봤을 때 48분이 발생하고 그중에 A 작업만 사실상 따져보면 44분이 걸렸기 때문에 유효 시간을 4분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다. 자, B 작업의 B 작업의 총 유효 시간은 몇 분이냐라는 것을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 때문에 소요 시간이 여러분 봐봐요. 일반적으로 A2 작업은 총 8분이 걸렸던 이유
근데 실질적인 거 계산해 보니까 45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실 이 3분은 앞에서 3분을 쉬었기 때문이에요. A1 작업장에서 이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이 3분이 차이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48분에서 뭐 빼주면 돼요? 실질적으로 45분. 차이값은 3분이더라. 따라서 A2 작업장의 총 유효 시간은 3분이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유효시간까지 나올 줄은 사실상, 그죠? 네. 맨날 순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만 하면 끝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이번엔 어떤 것까지 나왔어요? A1 작업과 B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각각 계산을 해봤고, A 작업이 끝나고 B 작업으로 A1 작업이 끝나고 A2 작업장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앞에 3분이 바로 유효 시간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풀이 할 때 능수능란해지면 정말 빠르게 푸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정석으로 풀어드린 것이니까요. 차분히 따라서 하나씩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순서를 작업을 하고 그리고 시간되는 소요 시간들을 계산을 하는 것을 여러분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출근율이 90%, 간접 작업률이 10%. 100시간의 작업 중 실제 생산적인 작업에 투하된,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동률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가동률 어떻게 구해요? 90%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10%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동률을 구해보시면요. 90% 곱하기 1 마이너스 10%는 90%잖아요. 따라서 81%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뭐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작업 시간에 여러분 100시간의 소요가 되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100시간의 작업 시간이 발생했고 실제 생산이 투하된 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가동률을 곱하기 해주면 실제 얼마? 81시간이 걸렸다, 소요되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어보고 읽어보고 계세요. 네. 자, 이런 공정을 뭐라고 하는가? 이런 공정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생산하는 KPC 전자입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에 기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가장 오래 걸린대요. 그래요. 우리가 떠오르는 글자가 딱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에 항상 흐름이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다. 그래서 생산 속도를 늦어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은 무슨 공정이라고 하는가?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꽉 막혀 있어요. 에러 공정이라고 얘기하죠. 에러 공정. 네,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 주실 수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다 똑같이 읽어드리는 건 안 해도 되죠? 핵심을 짚어가면서 풀이해 드렸어요. 자, 21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를 보면 바로 답이 튀어나오나요? 여러분, 필요한 물건은 그 즉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죠?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빈도에 맞게끔 장소를 정해서 표시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쵸? 딱 정위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위치. 그쵸? 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정돈이라고 하죠. 정돈. 너무 쉽고 어렵지 않게 도출 가능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렇게 강약이 막 보이죠. 문제에서도. 힘을 줬다 풀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MRP, BOM, EPQ, SCM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품목이거나 자재의 관리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품목은 BOM을 작성할 수 없다. 땡.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품목들도 여러분 순서를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펜텀 BOM 기억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핀턴 BOM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표현, BOM을 작성할 수 없다라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고요. SCM을 추진하면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의 효율화, 구매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주 올바른 얘기죠.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입니다. 공급 사슬망, 그죠? 이것을 관리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죠. 물류 비용이 절감될 거다. 생산성은 향상이 될 것이다. 네, 비용 같은 거, 불필요한 비용 같은 것들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비용고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경쟁적 생산량. 생산이 시작된 이후에 수요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반대로 적혀 있죠.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는데요. 반대죠, 반대. 여러분.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적다가 아니죠. 그쵸, 여러분? 네.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바꿔서.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네.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크다라고 써 놓으셔야 돼요. 그걸 전제로 여러분, 어때요? 경제에서 생산량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이렇게 자재 소요 계획은 주 생산 계획 일정, 주 생산 일정 계획, 그 다음 재고 기록철. 여러분 어때요? 자재 명세서까지 그래요. 인풋 요소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계략 생산 능력 계획이 있다면 주 일정 생산 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MRP는 어떻습니까? MPS가 필수예요. 주 생산 계획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MRP 하면 MPS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적절한 거 정답 2번밖에 없습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1시간이 넘어갈까 봐 여러분 조금 두렵긴 하지만 조금 쉬운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 보죠. 자, 보기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가보도록 하죠. 생산계획의 실행 현승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세요. 주요 자원의 수요와 능력을 대략적으로 평가했어요. 생산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그 과정입니다. 라는 말표현. 그쵸? 네. 그러면서 마스터 생산 일정 MPS라고 주어졌죠? 네, MPS 딸은 주요 자원의 수요를 평가하여 현재 생산 능력에 충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말표현까지 주었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면 뭐 얘기하죠? 네, 우리 MPS 하면 떠오르는 거 RCCP에 대한 이야기. 위에서도 또 한번 대략적으로 여러분 평가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의 이런 키워드들을 바라보면서 문제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문제로 여러분 생각이 되죠? 네. 자, 2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SCM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네. 소비자 만족도. 여러분, 우리가 고객 관리랑 소비자 만족도랑은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만족도를 여러분 여기 우리 SCM,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공급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쵸? 여기 우리가 고객 관리랑 소비자 만족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그쵸, 여러분? 네. 이렇게 소비자 만족은 뭐 마케팅 팀이라든지, 그쵸? 구매 관리 팀이라든지, 여러분, 좀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쪽에서 이 만족도, 결과 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플리 체인에 포함되는 내용은요, 거기에서 고객 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래도 물류 생산의 계획에 위해서 고객 관리에 들어가는 납기라든지 주문 납기 요구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만족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 소비자 만족도 지표로 결과 지표를 SCM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헷갈려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다 SCM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올바른 내용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서 자, 25번 문제도 풀이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 건데요. 완제품 A를요. 114개를 조립하려고 합니다. A는 B라는 반제품 2개와
네, C라는 반제품 원재료군요. 원재료 한 개가 소요가 됩니다. 그죠? 네, B는요. 한 개당 D 원자재 D라는 원자재가 몇 개 필요하대요? 3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편이죠? 네. 다만 B는요. 분량률이 5%. B는 분량률까지 고려하자는 얘기죠. 분량이 5%고요. D는요. 분량이 10%가 발생이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적인 물품은 90%고 여기는 95%만 정상적인 물품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분량률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내가 90개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90개를요, 만들려면 그냥 90개 만들어서 90개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앞에 뭐가 있단 얘기예요? 분량률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90개보다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분량률이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분량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할 때는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면서 문제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보아요. 1인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114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228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지면 5%가 분량이니까 95%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량률이 95%, 분량을 제외한 완성량, 정상적인 품이 여러분 95%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5% 곱하기 몇 개를 만들어야 228개가 될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세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95%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5%는 분량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95%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야 228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228개를 여러분 0.9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X 240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 240개가 나왔으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그죠? 절대적으로 228개만 만들고 싶었으나 228개만 만들어지려면 이게 정상품이 되려면 228개가 필요한데 이만큼은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228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 제품 240개. 그러면 D는요. 곱하기 3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3 해주면 여러분 뭐 나와요? 720개가 나오게 되죠. 그쵸? 720개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720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720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720개만 딱 만들면, 그죠? 우리가 원하는 개수는 720개인데, 분량률, 그놈의 분량률 때문에 우리 부족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 분량률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분량률이 10%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분 100%에서 10% 빼면 90%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0%에서 만들어지는 게 90%밖에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개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720개를 만들고 싶으니까 720개가 만들어지려면 몇 개를 만들어야 720개만 남을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분량률을 자꾸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0.9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800개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800개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분량률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적합한 수량을 만들어 놓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역산 한번 해볼까요? 분량률이 10%니까 800개를 만들어서 분량이 10% 발생하면 80개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숫자 720개를 만들게 된다. 이런 개념이 매칭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26번 계속해서 문제 풀이하는 형식이 나오죠. 가용 능력 비율인 능력 이용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생산의 수량이 120개 들어가 있고요. 작업 단위 시간이 여러분 단위당 작업 시간 2시간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 발생되는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240시간입니다. 가용 시간이라는 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300시간입니다. 그쵸? 그럼 이용률이 몇 퍼센트? 가용 시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한 시간 240시간이니까 또 계산기 두드려주면 금방 답이 나와요. 240 나누기 300 해주시면 0.8 곱하기 10% 해주시면 100%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100을 퍼센테이지로 해야 되니까. 따라서 80%가 정답이 되죠. 따라서 정답 80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완료되죠. 네.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죠? 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다 보니까. 네. 자, 27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SCM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급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분 이 문제 똑같이 자주 출제돼요. 그죠? 안 나왔다가 나왔을 뿐이에요. 공급된 자재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기능을 하고 고객 주문을 실제 작업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생산 일정을 수리하는 기능은 어때요? 외재적일까요? 아니죠. 내재적인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내재적과 외재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했던 것을 상기시켜주면 완료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품질 비용의 가장 거리가 먼 거 골라주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품질 비용에는요. 예방 비용이 있었죠. 예방 비용, 평가 비용, 그리고 하나 실패 비용까지 있었습니다.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정답 몇 번? 3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처리하고 간단히 풀어줄 수 있는 문제. 앞에 소요 시간들이 굉장히 또 걸리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우리 이렇게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큐시 7가지 도구 중에서 적합한 기법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납 때문에 분량률이 일정하지 않고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량률이 일정하지 않은 원인으로 납 때문에 온도를 뭐 했다고요? 의심했대요. 납 때문에 온도와 그쵸? 분량률 간에 뭐가 있구나라는 걸 의심했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급스럽게 상관관계를 찾아보겠다라는 말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요인, 어떤 요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납 때문에 온도와 분량률의 그 상관관계를 찾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은 주로 어떤 산점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쵸, 여러분?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 상관관계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확인한다. 뭐 이런 말표현들을 주로 산점도에서 확인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층별은 뭔가 그룹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쓰고요. 파레토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량 원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가 이런 것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포하는 그런 모양 같은 것들을 살펴보자. 이런 식의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면서 여러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통계적인 공정관리의 품질 변동의 원인 중에 우연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작업의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작업자의 숙련도의 차이. 종업원의 사기의 요인. 이런 것들은 죄다 우연 원인이죠.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상 원인이 하나 꽂혀 있네요. 작업자의 부주의는 어때요? 통제가 가능한 원인으로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 이상 원인이라고 부르죠.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2번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 아니고 변형을 준 문제도 아니니까 어렵지 않게 도달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31번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직물의 얼룩수, 에나멜 동선의 피놀수처럼 제품의 크기가 여러 가지로 변할 경우 결점수를 어떻게? 결점수를요. 일정 단위당으로 바꿔서 관리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점수만 관리하고 있어요가 아니지요. 뭐라고 들어가 있다고요? 일정 단위당으로 단위당 결정수 관리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유관리도. 이렇게 오랜만에 유관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따라서 유관리도라고 써주고 완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입력해 주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저렇게 표기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6시그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100만 개의 제품 중 평균적으로 몇 개의 분량만 허용하겠다? 3.4. 그렇죠. 3.4개의 분량만 허용하고자 하는 품질 경영 전략을 우리가 6시그마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시간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 범위에 딱 맞아떨어지게 풀이를 완성하셨을 겁니다. 그쵸? 네, 좋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들 많이 이야기했고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붙여서 막 아주 간단한 문제는 간단히 풀어드리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들이나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은 다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한 번씩 더 훑어주시고 오답 나온 것들 피드백 한번 해주시면 완성도가 좀 높게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약간 틀리라고 낸 문제를 틀렸다라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론에서 그런 문제는 항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 제외하고 아주 표준화되어 있고 정형화된 문제에서 변형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실기 시간이 남았죠? 실기 시간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꼭 실기도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오답은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